수저계급론은 무척 위험한 발상입니다. 스스로를 흙수저라고 칭하는 순간 이미 능력의 한계를 가정할 수 있으니까요. 새끼 시절부터 말뚝에 코끼리를 줄로 연결을 해놓으면 어미가 돼도 벗어나지 않는 신세가 되는 것과 같죠. 수저계급론을 신봉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자산의 많고 적음으로 계량합니다. 그런데 금수저라고 해서 인격도 금수저인가요? 그런 보장은 없죠. 교양이나 지식 또 경험이 누락된 금수저 예찬론은 천박하거니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 고교 동창 중에서 중소기업 대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근황도 모르고 지내다가 최근에 지인을 통해서 그 소식을 알게 됐는데요. 잘 나가는 벤처기업가로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되고 자산도 수백억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만약 제게 사업을 같이 하자거나 투자하라고 하면 저는 단호하게 거절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그 친구는 제 돈을 빌려서 술을 먹거나 또 갚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게는 못 믿을 사람이라고 이미 찍혔거든요. 동시에 자신의 아내도 막 함부로 대하는 그런 가치의 흙수저였습니다. 사람을 사귈 땐 말이죠. 외면적인 기준 이외에도 이처럼 쉽게 드러나지 않는 내적 기준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살면서 반드시 걸러야 할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 꼭 있죠. 별거 아닌 사소한 일이나 사회현상에 지나친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혹은 자신보다 조건이 낮거나 우월해 보이는 이들 앞에서는 찍소리 못하다가 자신보다 떨어져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거나 또 내가 이루지 못한 성과나 실패에 대해서는 남 탓, 사회 탓을 하며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실패 원인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기 바쁘죠. 별거 아닌 일에도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에 같이 있으면 정말 피곤합니다.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인데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 말이 듣기 좋을 리 없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할 시간이 없어요. 한 일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들이고 또 수정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르니까요. 조직에 이런 사람들이 끼어 있으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토론이나 회의를 해도 타인의 의견에 꼬투리를 잡거나 시비를 거느라 바쁩니다. 정작 회의에 도움이 되는 의견은 내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일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 소모가 극심합니다. 아예 이런 사람들과는 인연을 끊는 게 제일 좋고요. 어쩔 수 없다면 만나는 빈도수를 줄여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품격 있고 세련되게 보이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단어 하나도 가려서 쓰면 되죠. 기자 출신 작가 이기주가 쓴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길 권합니다. 아무렇게나 던진 한마디에 말 한 사람의 품성과 인격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말을 품격 있게 하려면 책을 많이 보고 어휘력을 늘려야 됩니다. 영어도 그렇죠. 똑같은 단어를 중복해서 쓰지 않고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치환해서 씁니다. 같은 말이라도 한자어보다 아름다운 우리말을 쓰면 더 좋고요. 아는 어휘가 부족해서 뜻을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뽑은 최악은 이야기 중에 상습적으로 욕을 섞어 쓰는 겁니다. 이따금 술집이나 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으면 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듣게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아주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화 중에 쓰는 욕 때문인데요. 연령대로 짐작해보면 회사에서는 대리나 과장급 이상 정도로 보이는 사람들이 말끝마다 이런 것들을 비롯한 쌍욕을 아주 상습적으로 쓰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은어나 비어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싫어하는 말이 개라는 접두어인데요. 어른이나 청소년 어린이 가리지 않고 개 멋져, 개 맛있어 하는 이런 말들을 쓰는데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한심해 보입니다. 한글을 이런 식으로 망쳐서야 되겠습니까? 본인이 그런 식으로 말할 때 주변 사람들이 정말 멋지게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하길 바랍니다. 본인이 가정에서 자기 아이 앞에서 야, 개 멋지다, 개 맛있어 라고 하고 싶습니까? 애들이 밖에 나가서 그런 식으로 단어들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을 볼 때 판단 잣대가 아주 단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해도 절대 소통이 안 됩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좌파를 보는 관점이죠. 좌파는 무조건 빨갱이고 북한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또 전라도와 경상도로 갈라치는 지역 감정 조장도 마찬가지죠. 이 두 가지 이분법은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아주 즐겨 쓰는 단골 메뉴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정치인들은 최악의 악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좌파라는 사람들이 과연 북한을 다 찬양하던가요? 전라도 사람은 어떻다라는 선입견에 모든 전라도 출신 사람들이 다 들어맞던가요? 흑백 논리나 이분법 사고로 세상을 보면 선입견과 주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만의 잣대로 세상을 평가하니 당연한 일이죠. 토론을 해도 논리가 아니라 감정만 앞세우고 엉뚱한 소리만 계속 반복합니다. 자칭 보수라는 정치인들이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봤다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 알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타인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아니에요. 다퉈야 할 경쟁자일 뿐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조선시대의 당파 싸움이었죠.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은 조선 조정 대신들의 이분법적 사고가 낳은 재앙이었습니다. 그 당파 싸움이 역사를 이어져 내려오면서 지금도 여당과 야당으로 계속되는 게 우리의 불행이죠. 공감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타인 입장은 고려하지도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최근 문제가 된 캣맘이나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키울 때나 혹은 주차를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각별히 주의를 하는데 비해서 이기적인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목줄을 길게 늘여서 가는 사람들 오는 사람들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혹은 제어하기 힘든 큰 개들도 입마개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랍니다. 그 개가 물지 안 물지 본인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2017년에 슈퍼주니어 최시원이 키우던 프렌치 불도그가 유명 한식당의 대표 다리를 물어서 결국 그 대표가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개가 큽니까? 아니죠.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개라도 물리면 폐혈증이나 광견병, 파상풍에 걸릴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큰 개는 줄을 놓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에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하는데도 그런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인간들은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대화를 시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값비싼 금융치료나 혹은 법적인 처벌이 유일한 해결책이죠. 지금 여러분이 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 흙수저여도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재산이 넉넉하지 않아도 원하는 삶을 살면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짜 금수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또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고 우리 아이들이 올바로 자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는 겉에만 도금한 가짜 금수저들을 찬양하는 바람에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죠. 돈이 많아도 불행하게 살 수 있고 가난해도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 수는 있습니다. 확실한 건 내면이 가난한데 돈만 목표로 할 경우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까지 비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삶의 기준이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면을 단단하게 그리고 착실하게 키우길 바랍니다. 꾸준히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신만의 아름다운 인생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흑마정이었습니다.